사람들은 기존과 다른 것을 보게 되면 놀라워하며 흥미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나라의 좋은 문화를 접하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나쁜 문화를 알게 되면 경악을 금치 못하죠. 이런 것을 문화 충격이라고 부르는데요.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는 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겪은 충격적인 일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외국 유학생이 많아지고 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도 늘면서 어느 나라에서 온 외국인인지에 따라서 그들이 신기해하는 문화 역시 다릅니다. 특히나 한국에서는 당연하지만 외국인들에겐 놀라움으로 다가오는 한국 문화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오는데요.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는 한국에서 겪은 가장 큰 문화 충격은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글이 하나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한국이 뉴욕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해 큰 오해를 했던 경험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에 온 첫날 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나는 편의점에 들렸고 물건을 사고 길을 나서려 했죠. 그런데 편의점 직원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내 어깨를 잡는 것이 아니겠어요? 나는 너무 놀라 뿌리치며 나섰는데 점원이 계속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알고 나는 내 인생에서 최고로 많은 사과를 했어야 했습니다. 알고 보니 내가 산 물건은 1+1이라는 제품이었고 나에게 물건을 공짜로 하나 더 주기 위해 그토록 달려와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내가 살던 뉴욕처럼 누군가 쫓아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새벽에 걸어도 정말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까지가 글쓴이가 쓴 글의 내용인데요. 편의점 직원의 입장에선 말이 통하지 않으니 일단 멈춰 세우기 위해 붙잡으려 한 것이지만 미국에 살던 외국인에겐 새벽 2시에 누군가 자신을 불러 세운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공포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안전한 치안을 자랑하는 한국에선 너무나 당연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 입장에선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처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한국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사실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많은 변화를 일으켰지만 변화에 비해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한류의 영향이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고 그동안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편견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였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동안 한국에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한국의 모습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역시나 치안이죠. 예전만 하더라도 북한, 핵 등의 뉴스로 인해 한국의 치안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던 외국인들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한국의 뛰어난 시민의식과 치안에 더욱 놀라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강남입니다.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의 한국전쟁이라는 답이 5위권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이 1960년대의 생활 수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요즘에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줄어들었지만 이후에도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의 영향으로 서울은 강남이라는 곳만 발전한 지역이라고 오해하는 외국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이나 여수 등 지방을 여행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오히려 화려한 도심과 아름다운 바다를 한 번에 즐길 수 있어서 더 좋다는 외국인들이 많아졌죠. 세 번째는 도심 속 자연입니다. 위의 내용과 비슷한 맥락으로 서울의 전통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점 역시 외국인들이 놀라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빽빽이 솟은 고층의 건물들만이 즐비할 것이라 생각했던 서울이 알고 보면 산이나 강, 고궁들이 한데 모여 있었다는 사실이 외국인들에겐 충격으로 다가온 것이죠. 실제로 외국인들이 서울에 오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이 강남과 같은 곳이 아니라 경복궁 같은 고궁이나 인사동, 청계천, 종로 등 자연과 어우러진 지역이 많다고 합니다. 더불어 서울에서 대중교통만 타도 아름다운 산을 즐길 수 있는 뛰어난 접근성을 서울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꼽고 있었죠. 마지막으론 한식의 다양성입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한국은 그저 매운 음식 또는 발효 음식이나 채소 위주의 음식들만 먹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김치 정도만 외국인들에게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심한 경우에는 한국은 대부분 개고기를 먹는다고 생각하는 외국인들까지 있었는데요. 하지만 삼겹살이나 양념치킨, 김 등 다양한 한식이 알려지면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식에 열광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더해 밑반찬이 계속해서 리필되는 한식당의 모습은 외국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었죠. 심지어 요즘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레시피라고 하면 무조건 따라하는 외국인들이 많아 한국의 레시피가 유행처럼 번져나가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많은 오해와 편견이 존재했는데요.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가장 좋은 점은 한국의 문화의 정체성이 제대로 알려졌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은 종종 동아시아 하면 중국 또는 일본을 먼저 떠올리곤 했지만 이제는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나라로 한국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관련 내용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다양한 문화 충격을 가지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한국에 와서 제일 놀랐던 것은 한국에서는 지하철을 탈 때 손잡이를 잡지 않아도 지하철 안에서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시카고였다면 아마 내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겠지. 성격 급하기로 유명한 한국인들이라 당연히 지하철에서 지옥을 맛볼 줄 알았는데 모두가 줄을 서서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 한쪽은 빠르게 가는 사람들을 위해 비워놓더군요. 한국인들은 매일 김치를 먹는다고 놀리는 외국인들을 보며 솔직히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했어. 그렇지만 놀랍게도 한국인들은 정말 매일 김치를 먹었다. 나는 한국인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것에 너무 놀라웠어. 한국인들이 미국인들처럼 영어를 잘한다는 소리가 아니야. 다만 모든 사람들이 나의 질문에 기꺼이 영어로 대답해준다는 사실이 신기했어. 한국인들은 정말 친절해. 그들은 영어를 잘하지 못해도 어떻게든 나에게 알려주려고 노력한다. 내가 말을 꺼내면 자연스럽게 스마트폰 번역기를 꺼내드는 사람도 있었어. 한국이 정말 부자라는 사실에 놀랐다. 나는 현대와 기아가 한국 브랜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당연히 서울의 이 두 브랜드의 차가 지배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강남을 가면 외제차가 더 많다. 뉴욕에서 누군가 쫓아오는 소리가 들리면 절대로 좋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에서 쫓아오는 소리가 들리면 편의점에서 물건을 모두 가져가지 않았거나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주려고 할 때뿐이야. 공감합니다. 저도 길거리에 지갑을 떨어뜨린 적이 있는데 어떤 한국인이 멀리서 뛰어와 저에게 지갑을 건네주고 무심하게 떠났습니다.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요. 나는 한국은 여행할 곳이 서울밖에 없을 줄 알았어. 그런데 막상 가보니 내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곳은 부산이었다. 부산은 서울만큼 화려하고 훌륭한 도시를 가지고 있으며 아름다운 바다까지 볼 수 있는 곳이었다. 나 역시 최고의 여행 장소로 전주를 떠올립니다. 그곳에서 경험한 아름다운 한옥과 음식들은 나를 감탄하게 했습니다. 내가 본 제일 충격적인 한국인들의 모습은 현금을 인출한 후 그 자리에서 현금을 세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사람들이 훔쳐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아 보였어.